무조건 분양권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가격.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그 새벽 부동산 공부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라이브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는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민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 고민 중에 청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무주택자인 분이셨어요. 근데 일단 이분은 이 청약을 받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주를 하시는 곳이 일단 전주라는 지역에 거주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 지역에 계속 청약을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주만 이제 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주에 제한이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지역에 청약을 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하고 계신지를 얘기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그렇게 청약 이제 분양하는 거 있으면 가격이 괜찮은지 좀 확인하고 그 지역들 우선으로 임장을 가신대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요? 라는 질문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그분에게 어떤 답변을 드렸냐면요. 첫 번째로 제가 했던 이야기는 이 청약이 좋긴 해요. 좋긴 한데 가장 이게 큰 단점은 이거죠. 이 통제력에 대한 부분, 이 청약에 당첨이 되고 안 되고는요, 내가 결정할 수 없죠. 내가 결정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청약을 넣긴 넣는데, 청약을 넣는 것까지 내가 하는데, 당첨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그냥 청약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그 무주택이면 무주택, 1주택이면 1주택, 그 요건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유지. 그 요건이 계속 맞아야지 그런데 청약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을 못 사는 거예요. 혹시나 저기 청약에 당첨될까 봐 집 사면 안 돼, 집 사면 안 돼. 그렇게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청약은 청약대로 안 되고, 집은 집대로 못 사고, 나는 계속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다른 사람은 집을 사가지고 상승기에 또 이게 몇 억이 올랐다고 하는데 나는 집조차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너무 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해결책이라고 하면 그 데드라인. 내가 언제까지 청약을 넣겠다라는 데드라인을 정하라고 말씀드렸어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내가 요때까지만 청약을 넣고 내가 만약에 당첨 안 되면 난 청약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바로 내 집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딱 정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최대한 빨리 나의 그 기회 비용을 줄이고 내 자산을 불리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요. 이 고분양가. 고분양가에 대한 부분이요. 지금 최근에 청약하는 그 대부분 이 물량들을 보면요. 단지들을 보면요. 고분양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최근에 용인에 분양했던 단지 같은 경우는 33평이요. 얼마였냐면 12억, 12억. 12억이면 지금 서울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가격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높이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엔 그거죠. 이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공사비 상승하죠. 그럼 그걸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이걸 이 분양가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거의 비슷한 예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추가 분담금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분양을 받는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분양을 받는 이유는 내가 새 아파트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고 싶어서 분양을 받는 것인데 지금 그게 아닌 거죠. 비싸게 사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비교를 잘해야 돼요. 아, 이 분양가가 저렴한가, 저렴하지 않은가를 계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기축 아파트 아니면 먼저 분양한 분양권 계속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해서 이게 그래도 확실히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어라고 하면 그 분양권 사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냥 그런 기축 아파트 맞죠? 아니면 이전에 분양했던 그냥 분양권. 근데 얘들이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그 분양권 스터디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는 계속 이 작업을 해요. 아, 이게 가격적으로 비싼가 저렴한가를 계속 대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선적으로 볼 게 뭐냐면 지금 분양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분양하는 것들. 최근에 분양했던 애들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분양했던 애들이 지금 평택에 현덕면에 했던 애가 1순위 전체입니다. 왜 그랬지? 보는 거예요. 분양가 얼마였지? 33평이 4억 7천, 거의 4억 8천. 근데 입지도 별로인 거예요. 그렇게 좋은데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쌌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요런 애들, 이천에 있는 요런 애들도 전체 미달랐죠. 얘 얼마에 분양했지? 보는 거죠. 35평이 6억 9천, 거의 7억.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대비해도 왜 비싸다는 거 알 수 있죠. 비싸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비싸게 분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데도 아닌데 지금 계속 비싸게 분양하는 거죠. 지금 여기 울산에 있는 요런 애들 같은 경우도 거의 9억에 가깝죠. 너무 비싸다는 거죠.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미달 났죠. 그러니까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전체 미달 뭐 이렇게 미달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럼 이게 너무 비싸면 사실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게 메리트가 없죠. 얘를 샀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송도에도 지금 분양했던 애가 자기가 지금 10억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 더 괜찮은 기축이 10억이 안 넘는 애들도 있어요. 이따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전체 미달이 낮다는 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비싸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판단을 정말 잘해야 돼요. 이게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요런 단지, 송도 자이 풍경채를 만약에 좀 비교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송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송도. 아까 이제 분양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아래쪽이었거든요. 그 단지 같은 경우에 일단 33평은 8억 5천 정도예요. 근데 아까 봤던 뭐 42평은 거의 10억이 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가격 비교를 해보는 거죠. 여기 8억 5천이구나. 다른 데는 얼마 정도 하지? 근데 여기는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랑 멀죠. 그럼 얘보다 더 여기랑 가까워서 더 좋겠죠. 얘들 얼마 하지라고 했을 때 요거도 분양권인데 8억 3천 정도에 분양했거든요. 일단 얘보다 입지가 더 좋은데 조금 비슷하거나 살짝 더 저렴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축 아파트는 얼마 정도 하지라고 했을 때 보는 거죠. 33평이 8억 1천만 원. 요런 애들은 33평이 8억 정도. 일단 얘들이랑 비교해도 입지가 얘들이 훨씬 이쪽 앞쪽이 더 좋은데 일단 얘가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아까 아니면 아예 큰 평수를 봤을 때 요러네. 요거 4단지인데 지금 41평이 거의 9억 7천 정도잖아요. 41평이 근데 아까 41평 아까 보면 요런 거 41평이 8억 1천만 원. 근데 얘는 9억이 넘죠. 1억 이상 차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보다 입지가 조금 더 좋은데 얘는 얼마 하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쵸?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아파트 여기도 확실히 그래도 지하철 바로 옆에 끼고 있잖아요. 요런 아파트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지금 33평이 7억이죠. 아까 거기보다 여기가 싸죠. 그러니까 상품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확실히 여긴 더 저렴하다는 거죠. 거의 1억 이상 저렴하다는 거 알 수 있고 아까 큰 평수 아까 뭐 41평 요런 애들 이렇게 보면요. 얼마냐 했을 때 여기 지금 44평이 맞죠? 8억대잖아요. 예전에 뭐 9억까지 올라갔지만 최근에 이제 23년 8월에 거래된 게 8억 2천. 그렇죠? 8억 2천. 일단 그래도 거기는 9억 7천 넘었으니까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금 더 입지가 좋은 기축 아파트는 얼마지라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 가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금 청약을 받으려고 하는 저희 소치님의 고민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 청약은 나의 통제력이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첨되고 안 되고를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데드라인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는 고분양가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새 것이다. 무조건 분양권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가격을 주변 기축 아파트 아니면 더 입지가 좋은 기축들과 계속적으로 비교를 하는 작업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최근에 보면 뭐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미달이 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미달 나는 단지들을 비교를 해보면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보면 오히려 지금 분양권보다 예전에 신축 아파트 아니면 먼저 분양한 분양권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분양하는 것들보다는 확실히 가격적으로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격 비교를 하면서 잘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